총선 주자 여당 쏠림이 돈의 북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선 아직 이렇다 할 경쟁 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만 18살 청소년들이 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집중됐습니다. 기록적인 겨울폭우에 도로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타이어 파손이 잇따랐고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청주 구룡공원 전체를 청주시가 매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난개발 대책이 도시계획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선거구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가 쏠리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에는 아직까지 경쟁 구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충돌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20여 명의 국회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기소된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3선이 될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에선 지금 아직 움직이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충주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은 경선 없이 후보자를 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3명 말고도 최소 2~3명의 인사가 출마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구에서도 후보자 출마 양상은 충주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2~3명이 현직의 이우삼 국회의원에게 경선 도전장을 내민 국면이고 한국당에서는 경선 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후보자가 집권당에 몰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검증위원회의 후보자 적격 심사가 지난 5일자로 마지막 3차 검증 과정에 접어든 가운데 최종 검증 결과는 설 명절을 즈음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투표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충북에도 청소년 당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시작으로 정당들마다 청소년들의 노크가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정당의 점퍼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의 한 청소년. 정식 입당 절차를 거쳐 당원 자격을 얻은 현재 만 18살 김서준 군입니다. 선거권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상 지난해까지는 만 19살 이상만 입당이 가능했는데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 이후 충북에도 18살 최연소 당원이 나온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일부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다짐하며 원하는 정당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어른들은 자신의 확실한 정치적 견해로 좋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도 18살 최연소 당원이 입당한 걸 비롯해 정당마다 18살 청소년들의 입당 문의가 늘어갑니다. 지금 온라인 가입과 그리고 우편, 팩스를 통해서 그 당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전화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열흘 남짓 청소년 유권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정작 정당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부 정당은 만 19살 이상만 등록되는 당원 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그대로라 18살은 당장 등록이 안 되는 등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바로 조직하게 해결을 할 거고요. 이후에 또 가입을 하는 많은 18세 당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충북에 늘어난 유권자는 18,000여 명. 적극적이고 발빠른 이들을 향해 별도의 간담회나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는 등 각 정당의 구애 경쟁이 발빠르게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얻은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마을배움길연구소 소장 등은 근거 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소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유 전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미투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유행열 전 행정관은 최근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조건부로 총선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얻었습니다. 겨울철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는 이번 겨울비 때문에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때문에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50mm의 겨울비가 내린 청주 3차 우회도로. 어둠 속에서 깨진 아스팔트를 메우는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아스팔트가 패여나가 폭 1m, 깊이 25cm의 대형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이곳을 지나던 차량 20넉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고 그 여파로 2시간 반 동안 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아스팔트가 조금 깨지니까 빗물이 푹 들어가가지고 이리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문신이 일단 차가 진행할 수 있게끔 응급 조치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서 여기저기서 포트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왕복 6차선 중 한 곳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 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로보수팀이 새벽부터 순찰하며 보이는 대로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10건 정도가 접수가 돼가지고요. 지금 오전에 처리하고 지금 오후 접수된 건 지금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청주 시내에서만 49곳에서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에 장마 같은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의 복병 포트홀이 연초부터 기승입니다. 긴급 복구는 이뤄졌지만 언제 어디서 또 운전자들을 노리고 있을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충주시는 광복회 충북 북부지회 사무실과 독립운동과 관련한 전시지를 갖춘 칠금동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이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시설은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나 사적지 등에 부여됩니다. 충주시가 방범용 CCTV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상반기 안으로 17억 원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 70곳에 CCTV 1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CCTV 70여 대 또한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된 CCTV는 충주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해당 지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청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공원인 구룡공원 전체를 청주시가 매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역이 당장 오는 7월부터 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제 난개발 대책은 도시계획 차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토지주들이 구룡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건 32필지.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구룡공원 2구역 3필지의 매입 예산 50억 원을 삭감하면서 3곳은 이달 해제됐습니다. 이미 3필지는 해제됐지만 나머지 해제 신청된 29필지는 절차상 시간이 걸려 올 7월 전에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7월부터는 자동 해제됩니다. 2구역 전체를 매입하려면 1,340억 원이 필요하지만 청주시가 5년간 투입할 수 있는 돈은 겨우 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청주시는 해제 신청이 들어온 도로 인접 논밭을 먼저 매입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구룡공원 등산로부터 먼저 사들이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5년간 실효 유예가 되기 때문에 등산로 위주로 조금 실시계 인가를 받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 땅을 빌려주겠다는 지주협약 희망 필지는 6%도 채 안 돼 사실상 2구역 논밭 대부분이 공원구역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난개발 대책 방지는 이제 도시계획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산림의 손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과 난개발을 막는 인허가 원칙을 강화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좁은 도로에 난개발이 너무 많이 개발되다 보면 뭐 교통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 훼손에 따라서 이제 뭐 비었을 때 수해 우려도 있고, 어떤 용도와 규모로 다 해줘야 될 게 맞는지 그런 거 검토할 겁니다.
구룡공원 2구역 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방법은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공원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충북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졸업식을 1월로 앞당겼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가진 청주 서경중학교를 비롯해 도내 중학교의 77%인 97곳이 이번 달 졸업식을 치르고 초등학교도 전체의 80%인 207곳이 이번 달 졸업식을 하고 8곳은 이미 지난달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년 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식을 앞당겨 2월 등교 일수를 줄이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감염병에 걸린 충북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정, 비법정 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모두 17,5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573명이 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이 12,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3,500여 명, 고등학생 1,500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감염병별로는 인플루엔자가 전체 환자 가운데 90.3%를 차지했고 수두와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1조 6천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1차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올해 1조 6,9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3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인구종합계획에는 출산 양육 지원금과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귀농인의 집, 경로당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에 헌신하는 적십자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특별회비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로 충청북도의 특별회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며 회원 유공장 최고 명예장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새해 첫 열린 협의회에서 8개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출신 의료인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국회 통과 촉구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의장들은 의결한 8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청주시는 공고기관이 종료되는 대로 오늘 3월부터 불친절 행위 적발 시 과태료,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불친절 민원 건수는 버스 283건, 택시 300건 등으로 해마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중국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해 자매 도시인 중국 우한의 지사 개설을 지원합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